저희 강주영 일자리 모델 소개 및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저희 그 사회통합 추진단의 우리 박병규 단장님께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과 주제를 이렇게 함께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강주영 일자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꽤 여러 차례 회자되긴 했지만 그게 어떤 배경에서 광주영 일자리를 추진하게 됐는지 또 광주영 일자리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감되거나 공론화된 건 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긴 한다고 했지만 많은 이제 부족함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제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갖는 또 이제 광주영 일자리에서 지금 이제 담고 싶은 또는 이제 담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담아낸다 이런 얘기니까 담아내고 싶은 또는 이제 지향하는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양극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일자리 문제가 매우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통해서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어떤 이제 연장선상에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저희들은 바라보냐면 사실 우리 시에서도 뭐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일자리가 해결되지 지금 그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제 똑같은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일자리를 해결한다 이런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 아주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이제 불러일으켰던 말 중에 하나가 왜 불판을 바꾸자라고 그랬잖아요. 불판을. 그러니까 다 이미 몇십 년 동안 이제 꿔먹었던 그 불판 가지고 또 거기다 또 꾸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불판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이미 불판이 다 타 있는데 거기에 돼지고기 굽다가 소고기 올린다고 해서 그게 안 타느냐 탄다. 또 내가 볼 때 타니까 너가 꼽아라 이러다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안 타느냐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을 바꿔야 되는데 판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뭐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공공 부분의 일자리부터 얘기를 하면은 공공 부분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지금 한 7.2%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OEC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1%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덴마크나 이런 데는 이제 35%까지도 이렇게 공공 부분이 일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당연히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가 OECD 같은 경우는 뭐 7% 아니 8% 이상 지금 이제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7%를 그치고 있고 또 최고세율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38%단 말이에요. 근데 OECD 같은 경우 아니 뭐 예전에 OECD가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도 뭐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30년대로 올라가면 30년, 40년대로 올라가면 우리도 70% 이상은 이제 거뒀던 적도 있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이제 영향을 이제 받고 있던데 이런 데 같은 데도 일정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던 적도 있고 이런 점에서 이런 것도 이제 다각도로 좀 이제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접근법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제 고민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단순하게 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어떤 이제 일자리들을 늘리는 이런 이제 정책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제 일자리의 어떤 그 이제 어떤 이제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어떤 이제 우리 사회에 부족한 취약한 어떤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나게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그럼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했던 적은 그렇게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부 뭐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뭐 어렸을 때를 보던 원대를 보던 간에 쭉 저도 뭐 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경험을 뭐 관수해 보거나 또 뭐 선배님들 뭐 얘기 들어보거나 또 자료를 보더라도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이제 심각성이 더 크게 이제 대두되느냐? 저는 이제 IMF 이후가 우리 일자리 어떤 이제 환경을 바꾸고 일자리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IMF를 거치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노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IMF 이후로. 그전에도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어떤 그 엄혹한 현실을 뭐 모르고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IMF를 맞으면서 너무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필요 없다. 원래 자본이라는 게 뭐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서 너무 이익 어떤 극대화로 이제 치닫다 보니까 그 속에서 크게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도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자동화와 이제 해외 생산입니다. 자동화와 해외 생산. 예를 들어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도 자동차 얘기를 할 때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를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사실 현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사실 국내 투자를 꺼려했고 지금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확실하게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장이 보여버렸다는 거죠. 그 시장이 어디였어요? 제가 볼 땐 중국 시장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은 이 시장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버린 겁니다. 저기 가면 인건비 10분의 1, 20분의 1만 줘도 되는 거예요. 노동력 때문에 괴로울 일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리고 중국 시장 외에도 이제 수많은 시장들이 아무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제공들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문제. 두 번째는 자동화, 그러니까 이제 회의 생산 비율이나 자동화 비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거의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동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영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 꿈이,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의 한항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꿈은 뭐냐면 기아자동차랄지 이런 이제 아무튼 규모가 큰, 그리고 급여도 높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설사 그냥 문을 닫더라도 별로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러다 해서 이제 아예 안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째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 다닌다. 그 괜찮은 직장이라는 기준이 이제 다 하나로 맞춰져 버렸죠. 이제 돈으로 맞춰져 버렸는데
돈을 많이 받는데 직장에 다닌다. 이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해고는 살인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해고 이꼴로 그냥 살인이 나 죽어라는 얘기예요.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이제 이렇게 받다가 너 나오지 마.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바쳐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억 5천짜리를 한 명 써놓고 자를 수가 있느냐? 고박이 3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쓴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대기업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내보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생기더라도 어째요? 이 자리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이제 대체하는 거죠. 또는 물량이 늘어나서 더 많은 어떤 그 생산이 필요로 한다. 이러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화로 가는 것이지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자동화가 일단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자리는 계속 정체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업만 문제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노동자들도 이제 문제가 있었죠. 노조도. 예를 들자면 조직된 노동자들, 노동자의 이제 보호를 받는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뭐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당 부분 임금도 뭐 복지도 권리도 계속 이제 증진시킨 건 이제 사실이죠. 계속 올라갔죠. 뭐 전에 그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자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임금 상승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소수인 것이고 대다수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이제 범위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이 계속 이제 나빠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더 나빠졌죠. 이건 이제 뭐 통계로서도 다 있는 거니까. 뭐 임금 인상률보다도 뭐 물가의 어떤 이제 그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경제 성장보다 훨씬 이제 임금이 이제 더 떨어지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뭐 2000년부터 2014년을 보더라도 물가 상승,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건 이제 뭐 4.4%인데 임금 같은 경우는 1.2%뿐이 안 돼요.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양극화 문제나 이제 일자리 문제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지금처럼 기업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회의로만 또 자동화로만 모든 이제 관심과 어떤 노력을 이제 경주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거의 유일한 대안은 뭡니까? 사내보험 풀어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너들 돈 가지고 있는 거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돈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그 돈에 어떻게 어떤 위험한 이제 상황에 이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자기 이제 경영권도 이제 방어도 이제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시장에다 오히려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이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에게 투자만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내가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일자리를 좀 더 좋게 하고 또 내 일자리와 또 어떤 내 노동 환경을 이제 좀 더 낫게 하는 이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광명 일자리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한 이제 환경에 있는 이런 분들의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향하는 또 이제 당해내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가 좀 제대로 좀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고 어떤 성공 모델로 가려면은 어쨌든 다 함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목에 가시 걸린 사람들이 일단 같이 먼저 이런 뜻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관계없는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아무튼 그 광주광역시에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사회통합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사회통합 추진단에서, 지원조직으로서, 사회통합 지원센터도 만들고, 또 우리가 그런 고민은 있지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지니까 여기 와 계시는 이제 박명준 박사님이 작년에 공정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노동연구원 이제 책임자로서 이 일자리 이제 그 연구원 책임자로서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좋은 어떤 의견 또는 구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니들이 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지. 니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게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에서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한번 실험해보자, 도전해보자,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게 노동조합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또 노동조합하고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게 아니다. 일단 이쪽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와 계시지만 이제 경총이나 또 상공회에서도 함께해서 뭐 이제 노동 정책을 이제 만든다랄지, 또 생활임금을 수립한다랄지, 이런 과정에서도 함께 우리가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게 완결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출발선을 우리가 이제 그어놓고 뭔가 지금 이제 모였다. 그리고 이제 한 발 정도 이제 내디뎠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게 내일 이제 2발을 갈지 아니면 모레 이제 10발을 갈지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는데 그 한 걸음을 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떼고 그냥 방 안에 누워있으면은요, 한 발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제 우려하는 이제 시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30발 가가지고 천리 가겠어? 알지? 지가 뭐 천리 간다라고 그러는데, 천리가 정말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광주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좀 천리길에 나서면 우리 지역사회가 제 바람은 그거예요. 천리길을 가겠다라고 나서면 그 어떤 이제 결단과 용기에 대해서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정말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잘못된 길이라면 도둑질하러 가면 이제 잡아야 되겠죠. 말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다라면 그 길이 내 생각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양극화 문제를 또 일자리를 풀어가는 접근은 다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자세들, 그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그 더나아는 일자리위원회 이제 실무위원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역할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많이 대화를 해야 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를 이제 밀어붙이고 그걸 이제 합의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이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실무위원회가 잘 가고 또 뭔가 정말로 그 의미한 어떤 성과들을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칙은 첫 번째는 이제 저는 그런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제가 이 일을 이제 실무자로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목표는 정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합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 엉터리 합의하거나 이래선 정말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게 제가 아무튼 도사정의원을 보면서 얻은 이제 교훈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어떤 우리들의 어떤 활동은 정말로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우리만 그냥 쭉 가거나 니들이 뭘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러는 것보다는 함께 이제 가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우리들의 어떤 이제 그 사회적 이제 대화와 어떤 소통을 위한 어떤 이제 노력 그리고 그 합의의 결과들이 반드시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랄지 어떤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부합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속성이라는 게 천년만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지금 그냥 6개월, 1년짜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뭔가 진짜 우리 이제 광주를 바꿔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